예, 김무성의 이 개혁보수 신당의 이제 골격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이라는 분이 원내대표를 맡게 됐죠. 주호영이라는 분은 꽤 그럴듯한 분입니다. 이분은 사상도 비교적 건전하고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지역군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모를 수도 있죠. 뭐 대구 어디였던가요? 왜 유승민, 김무성 이런 분들하고 한 배를 타게 되었나 하고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분당 대구 수성을이라고 하는군요. 분당 선언문이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개혁보수 신당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합니다. 먼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을 주권자의 뜻에 부응하는 정권이 되도록 만들어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닷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듭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금 이 분당 선언문에 보면 A4 용지 넉 장 정도, 넉 장이라고 합니다만 띄엄띄엄 써져 있기 때문에 한 2장 반, 2장 정도 분량입니다. 근데 이 짧은 이 글 속에 보수라는 말을 4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이라는 단어도 아마 20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진짜, 진정한 보수 이런 말을 한 20번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보수, 가짜 보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한 컴플렉스가 있고 새로 분당되어 나온 이 소역 개혁보수신당, 아직 정당 이름이 없습니다만은 이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 정체성을 의심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승민이 아마 대권 후보로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유승민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런 거를 계속 내놓지 않았는가. 또 국회 권력을 무한 확장하는 그런 국회법 개정안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싸움박질까지 벌였다. 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예를 들어 책임 있는 정당이 되겠냐, 당신들이 오렌지들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하니까 아마도 이 유승민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 같은 것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약간씩 이제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질문 때문에 그런지 진정한 보수, 진짜 보수,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 이런 이제 계속해서 앞에 이제 설명이 붙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민주정당임을 선언하며 이렇게 계속 진정한 참다운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보수가치를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진정한의 보수가치, 보수는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칩니다. 보수는 개혁하고 변화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킨다. 이런 얘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누리당의 친박을 맹렬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 내 친박 패권 세력은 진정한 보수 가치를 망각했고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진정한 보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친박 패권 세력은 글쎄요, 보수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글쎄요, 친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마는 사실 오히려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들이 보수 가치를 아는 분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약간은 틀린 말입니다. 친박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나게 쌓여 있죠. 그 친박이라는 말 자체가 소위 그 서청원의 친박연대라는 말부터 나온 것인데, 친박연대라고 하는 참 세계사에도 없는 희한한 당명을 들고 서청원 등이 정당을 만들어서 등장했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그 당혹감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친박이라는 프레임이라고 하면 친박 그러면 무식하고 그저 보스 대 쫄병의 아주 그런 인맥 구조로 움직이고 뭔가 부패한 것 같고 끼리끼리 해먹는 것 같고 또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이건 서청원 같은 분들이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질이 좀 떨어진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질이 좀 떨어진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인데 친박 패권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저도 이 말은 동의합니다마는 그 책임의 일단에는 김무성과 유승민도 포함되죠. 책임이 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김무성은 당대표를 오랫동안 지냈고요. 선거 막판에 4.13 총선 막판에 소위 옥새를 들고 도망을 가고 하는 소위 궁중사극을 연출한 장본인입니다. 영도다리 앞에 앉아서 참 처연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온 언론에 도배질을 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결국 그런 것들이 소위 새누리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론으로 연결이 되었죠. 책임을 진다면 김무성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김무성은 친박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보수신당은 헌법적 가치를 목숨처럼 지키고 쭉 이렇게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민주정당이 되고 수구를 거부하며 국민을 외면하는 권위주의를 배격하겠다. 국민과 개혁보수신당은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물리하는 도덕적 보수. 글쎄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 보수라는 말이 개혁, 보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치주의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과연 소위 촛불정국, 탄핵정국이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분당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김무성과 유승민 일파의 탄핵 찬성 표결을 옹호하는, 변호하는 그런 선언문 정도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치주의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유승민과 김무성이 법치주의에 앞장선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언론들이 어마어마한 의문공세, 의혹공세를 펴고
제가 볼 때 아마 신문에 난 기사의 90% 정도는 거짓말입니다. 무슨 청와대에서 무당 구설했다, 뭐 정윤회하고 어쨌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마는 뭐 최태민이가 박근혜의 물심 양면에 걸쳐 박근혜를 지배하고 있다는 미 대사관의 뭐 본국 보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거짓말입니다. 무슨 팔선녀 다 거짓말이죠. 그냥 카더라, 누구의 무슨 정언이 있다 하고 하더라. 예를 들어서 뭐 차은택이가 그랬나요? 누가, 제가 지난번에 중앙일보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동정권 이렇게 신문에 크게 도배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정언이 아닙니다. 하태경이의 정언이에요. 하태경이가 야, 너 박은 그렇게 보면 최순실이하고 그 박근혜의 공동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하고 이제 청문회에서 막 윽박질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럼 신문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동정권이었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기사를 마치 직접 그 얘기를 한 것처럼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도대체 신문에 난 것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엉터리 고발장이 난무를 했는데 김무성, 유승민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이 없었는데 법치주의 실천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치주의? 광장은 법치주의가 아니거든요. 법치는 민주주의를 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입니다. 광장이 아닙니다. 광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장에 떠밀려서 광장의 기가 눌려서 끽소리도 못하고 탄핵까지 질질 끌려간 사람들이 법치주의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하면 애가 웃게 되지요. 이런 말은 있습니다. 탄핵 정국을 맞아 일부 세력은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과격한 운동권 세력의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위험천만한 행보에 동의해주고 동참한 것이 바로 김무성과 유승민 일파죠. 바로 이 개혁신당입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은 자칫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발전시킨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바로 지금 사태가 그런 것이죠. 이런 말도 있어요.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공정한 룰 속에서 꽃피우며 뭐 진정한 시장경제. 포용적이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소유권, 자기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차원에서 inclusive라는 말을 씁니다. 배제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큰 시장 속에서 이건 에스모글루라고 하는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exclusive, 배제적, inclusive, 소위 포용적이라고 할 때 그 포용이라는 뜻은 무슨 누구도 다 끌어안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장경제 시스템은 모든 자에게 동일한 규칙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인클루시브한 겁니다. 누구를 뭐 이웃을 껴안는다, 가난한 자를 껴안는다, 중소기업을 껴안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 포용적이라는 뜻은 포옹 이게 아닙니다. 포용적인 inclusive라는 것은 법치의 배제 영역이 없다. 누구에게라도 소유권이 보장되고 누구에라도 경제적 자유가 동일하게 보장되는, 그래서 inclusive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포용적이라는 말 뜻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를 모르고 지금 제멋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면서 지금 오늘 주호영인가요? 그분이 아마 경제민주화는 헌법에도 있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9조 2항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것하고 결국에는 그 경제민주화가 엄청난 지금 규제를 쏟아냈거든요. 박근혜가 경제에서 실패한 이유는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119조 1항은 자유와 창의죠. 소위 경제적 자유입니다. 119조 2항은 그 당시 시장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87년 헌법 개정할 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시장경제를 적대시하면서 시장경제를 얘기하면서 119조 2항을 얘기하면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들은 지금 진정한 시장경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가짜 시장경제입니다. 이 얘기는. 진정한 것 아니에요. 공정한 시장경제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하다고 얘기할 때는 시장 자체가 가장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시장적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도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페어니스, 어떤 공정성의 결과에 도달하려면 시장적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장을 피곤하게 받아들이죠. 너무 경쟁한다. 왜? 그 사람들의 오해입니다마는, 야, 정말 이번에 내가 삼성전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입사 시험을. 경쟁률이 100대 1이래. 에이, 더러워. 시장 경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시장 경제가 아닌 다른 방법은 어떨까요? 경쟁을 없앴다. 내가 삼성전자 들어가려는데 경쟁이 없어? 그러면 삼성전자는 무언가를 공개 채용 시험을 안 하고 지연, 혈연, 학연, 백 이런 거로 특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그 경쟁이 나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고 있을 때 치열한 겁니다. 그 우리가 경쟁이 없다고 느끼면 북한이 되는 거죠. 북한은 아예 일자리도 없고 경쟁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게 갈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말 빌어먹을 경쟁은 너무 치열해. 이런 얘기는 그 기회가 내게까지 왔기 때문이 늘 말하는 것. 그 기회가 내게까지 왔구나. 왜? 아니면 내게까지 아예 기회가 안 왔을 텐데 자기들끼리 다 해먹느라고. 그나마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경쟁을 시키거든요. 열심히 경쟁을 시킵니다. 그게 다예요. 그 시장에 대해 지금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 따로 있고 공정한 게 뭔가 따로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시장 경제가 가장 공정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요즘 시장에 대해서 아예 부정하고 공격하는 게 유행이죠. 아닙니다. 시장이야말로 가장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시장 경제 시스템이야말로. 아니면 어떻게 내게까지 기회가 오냐. 내게까지 기회가 어떻게 왔나. 공정한 시장 경제 원칙대로 하면 내게도 기회가 오는 겁니다. 내게도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경쟁할 수 있죠.
그럼 지연, 학연, 혈연, 계급, 신분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럼 경쟁이 없죠. 우린 경쟁이 없는 걸 원하나요? 그럼 바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0,000명을 뽑지 말고 10만 명을 뽑아라. 그 우리 급여도 10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존속할까요? 아닙니다. 치열하게 경쟁시켜서 최고의 인재를 뽑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삼성전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계 1등 기업도 나오고. 만일에 다 채용시켜라. 월급은 그 대신 10분의 1로 각자 10배를 더 채용시켜라. 그럼 삼성전자는 그날로 세계 시장에서 망하는 거죠. 왜? 좋은 인재를 못 뽑아왔으니까. 경제민주화에게 함부로 떠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진정한 시장경제, 뭐 공정한 시장경제. 아니 시장 자체가 제일 공정한 거예요. 뭐 그게 천국같이 좋은 제도다? 아닙니다. 인간이 만드는 제도잖아요. 마치 정의란 무엇인가? 어떤 상태를 가장 정의로운 균형점이라고 할 거냐? 끊임없이 수요 공급이 출렁거리면서 어떤 적정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정의도 그런 탐색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적 정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정의가 다 규정이 다르고 그래서 가능한 한 시장경제적 방법으로 할 때 그 정의끼리 경쟁해서 그나마의 접점을 찾아간다. 마치 수요와 공급이 살려는 자와 팔려는 자가 끊임없이 균형을 서로 맞춰가면서 어떤 적정 거래 가격을 만들어내듯이 평화롭게. 그게 시장이잖아요. 개혁보수신당은 안보에 투철하고 국정과 민생의 안정을 챙기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이 사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어떤 모 신문에 의하면 김무성까지 포함해서 일본 위안부 또 새 협상하자. 모든 대권 후보들이 다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합의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일본을 물고 늘어지면은 마치 독립투사가 지금 독립투사가 되었나요? 전부 뒤로 도망갈 인간들이 지금 일본을 붙들고 싸우면 독립투사가 되는가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고 새누리당을 허문 자리에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진정한 보수정당의 새로운 집을 짓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꾸 이렇게 뭐 진정한 뭐 따뜻한 공동체 이런 말을 넣으면 개혁보수신당은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당당하고 떳떳하게 뭐 정말 짜증나는 언어들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 글쎄요. 촛불 시위 하나에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면서 무슨 떳떳하게 흔들림 없이 이런 말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친박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가 막혀 합니다마는 서청원,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 4.13 총선에 패배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짜증스러웠습니다마는 김무성을 필두로 하는 유승민 등등의 이념이 뭔지도 모르고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진정한 보수 어쩌고 저쩌고 뭐 따뜻한 시장 경제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는 이 분당 선언문을 보면서도
정말 참 이분들 책임 안 지는 분들이구나. 정말 독특한 사고를 가진 오렌지들이구나 하는 느낌을 또 받게 됩니다. 보수라는 말을 42번이나 써야 되는 이 가짜 보수의 분당 선언문입니다. 혹시 자기들이 보수가 아닌 걸 들킬까봐, 보수가 아닌 걸 들킬까봐 보수라는 말을 4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진정한 보수, 진정한이라는 글자가 정말 몇 번이나 되는지 한번 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수식어가 생기면 거짓말이죠. 새누리당 비박계들의 분당선언문, 말은 개혁보수 신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당선언문을 씁쓸한 기분으로 읽어보게 되는군요. 친박계라는, 저는 뭐 정우택이 무슨 개인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에 정우택, 이현재 정책위 의장에 전부 또 이번에는 충청당입니다. 반기문을 어떻게든 결사적으로 끌어당겨 보겠다고 하는 눈물겨운 노력이죠. 전부 충청도 인물들로 지금은 또 충청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념도 없고 참 기가 막히죠. 당이 저 지경이 되어 있으니 이 모양이 꼴인 겁니다. 이번엔 다 충청도 나와가지고 어떻든 결사적으로 우리가 충청도 당이니까 반기문은 이쪽으로 와달라고 저렇게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새누리당도 쳐다보면 참 기가 막힌. 그렇습니다. 분당선언문을 같이 읽어봤습니다.